교사들의 연구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교원 연구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와 직급별 차등 지급 방침을 내놓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로와 부나모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크다며 사업 즉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주거와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안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노후를 대비한 자산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만 집중할 경우 집값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교사들에게는 매달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충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와 직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 논란이 컸는데요. 네, 올해 3월부터 충남교육청도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충남교육청은 교원연구비에 관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원연구비를 유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직급과 경력에 상관없이 7만 5천 원을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유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사의 연구비가 달라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각각 7만 5천 원과 6만 5천 원이지만 중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두 교원 모두 경력 5년 이상의 교사는 6만 원, 5년 미만의 교사에겐 7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교원단체는 연구비 차등 지급은 학교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말합니다.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은 존중받으면서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차별적인 대우에 대해서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연구비 차등 지급을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교육부가 다른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 단가를 개정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균등 지급을 위해 충남교육청과 교원단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조 전체 그리고 각 시도 지부 그리고 전국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대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차등 지급을 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추후 균등 지급을 위해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사안을 논의하고 교원단체와 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교원단체와 우리 교육청의 교원연구비 급별 해소 입장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교원단체와도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연구비 개정안. 연구비 균등 지급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서산시의회가 간호로와 부남호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21일 채택한 결의문에서 수상 태양광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남호와 간호로는 이미 생활오수와 가축 분뇨 유입으로 인해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된 상태라며 역간척을 통한 생태 복원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태양광 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와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충남도의회는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 사항이 담긴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이 조례안에는 주차장을 개방한 공공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은퇴 후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분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묻어주는 고정 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최근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령의 은퇴자들에겐 더욱 취약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하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당연한 현상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부동산의 상승 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10년 턴을 봤다면 5년 턴, 뭐 3년 턴까지도 굉장히 급속과 급냉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도 이 같은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부동산 중독 세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독 세대. 네. 재밌는 근데 그게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갈수록 이제 뭐 저성장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 이런 게 겹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든든한 안전 자산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자산하고 부동산하고 5대5를 섞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이고요. 부동산은 한 번 사놓고 가격이 오르는 그걸 기다리는 부동산보다는 매달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래서 부동산은 저기 월세가 나오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좀 굳건하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이 수익형 부동산. 주거용으론 빌라와 다세대 등이 있고 상업용으론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매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땐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이게 역마진이 납니다. 역마진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봐야 대출이자 내고 나면 없다는 거죠. 없다. 오히려 손해 본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실제로 상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00세 시대 은퇴자 맞춤 부동산 투자 전략. 특집 헬로 이슈 토크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개건 교수를 초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네,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박미성 센터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센터장 박미성입니다. 예, 센터장님, 먼저 이 직업교육 훈련 어떤 사업인가요? 직업교육 훈련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서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올해 홍성세일센터는 업종 변경 희망자나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을 위해 리스타트 창업교육, 관리사무소 제조업 사무직 희망 여성을 위한 공동주택 격리 실무 및 ERP 정보관리사, 사회복지 현장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실무 마스터 등 총 3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 희망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세일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후 면접을 통해 교육생 55명을 선발하여 5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료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박미성 센터장이었습니다. 태안해안 갯벌에서 50대 남성 A씨가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0일 밤 9시 50분쯤 야간 갯벌 체험을 하다 고립된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바닷물은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어 조류가 강했고 A씨는 5리터짜리 물통을 붙잡고 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가 22일부터 닷새간 서해안 연안의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령해경은 해당 기간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해 고립자가 익수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연안 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선박의 고정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객에게 기상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중부 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장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송악과 순성, 우강, 신평 지역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평면 상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은 지상 2층 규모로 트랙터와 탈곡기, 쟁기 등 장비 100여 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당진시는 농민들이 비싼 농기계를 제때 빌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공사와 용역 등에서 지역 업체 수주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관계기관에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요청하고 지역 제한 입찰 방식 위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충남도의 지역업체 수주율은 전년 대비 7.5%포인트 증가한 6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